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원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7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710선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관망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4% 다시 한번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2170선 벗어나서 67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20거래일 중 3거래일을 제외하고 외국인들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관들 3거래 연속 매도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45,000원대 그래도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지난주에만 1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 상승세 보였지만요. 장중에 모두 팔아치우면서 매수 상위 종목에서 밀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71,000원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오늘 0.4%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26,000원 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0만 원 선 깨지고 39만 7천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8거래일 기관들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 오늘 0.67%의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7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SK텔레콤 강했습니다.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6만 8,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05%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714포인트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73,00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젠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CJENM 어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1% 넘는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6거래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화 극한직업이 첫 주만 313만을 넘기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 오늘 1% 넘는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5만 9,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캠텍 3거래일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죠.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은 창사 이래 최대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59,7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HLB가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HLB 생명과학까지 모두 강세였는데요.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오늘 0.23%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어제 1% 넘게 빠졌었죠.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코롱티슈진 어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63% 하락하면서 39,1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촉과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초반에 어떤 종목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타격을 받으면서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 단기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정 구간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럴 때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주인 SK텔레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4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최근 나온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9년, 20년 올해와 내년의 실적 전망은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5G의 요금제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월 5G 요금제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5G 조기 상용화, 그리고 투자 로드맵 발표가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5G 요금제는 LTE 요금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LTE 요금제
평균 가격 대비해서 30에서 40%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육성,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5G 정책위원회에서 3월 말에 5G 급행차선을 허용할 가능성, 이건 역시 조기 상용화, 또 세계 최초의 상용화,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역시 앞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마디로 투자 포인트는 정부의 지원, 그리고 5G 요금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매출액과 수익성의 증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도 이제 시장의 조정을 받을 이 타이밍이 좀 좋은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33만 원, 손절란 25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헤르메스스탁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저희가 라이브 매매타임 새로운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두 전문가의 매매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스윙 위주로 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은 대외 변수가 많고 또 테마주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테마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좀 안정화가 되게 됐을 때는 이제 단기 스윙된 종목들이고 단기 낙폭돼서 이런 실적 전망세에 따라서 상승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많은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혜민 연구원의 매매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종목군들보다 이제 최근 테마주 종목으로 인해 약간 안정적이고 단기 스윙 종목으로 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작년 4월 27일 날 금요일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요. 이런 남북 경협주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한 모습들로 인해서 남북 경협주나 최근 문재인 정부가 경제라는 다시 초점을 맞춰 신년 기자의 회견을 가졌었는데 이런 5G 또 전기차 그리고 수주차에 대한 보급 확대 예정으로 수혜 기대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난다면 차기 대선 정부는 어떤 대통령 누가 될 것인가 라 해서 정치 테마주까지도 보면서 더 나아가 앞으로 출연하게 되면서 종목이나 여러 가지를 논하게 되면서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또 여러 가지 느껴지면서 또 한 종목이라도 더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외 증시 상황과 함께 투자 흐름을 파악한다면 투자 흐름을 파악하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29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71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713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지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주 미중 무역 협상과 FOMC 등 이 주요 변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관망세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LG화학 이제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순위 변동 조금씩 보입니다. LG화학 0.13%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37만 5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0.4% 하락세 나옵니다. 삼성전자 예상과는 다르게 오늘 0.4%의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45,000원대 이탈하고 44,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예상과는 다르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71,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순위 변동으로 인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셀트리온이 6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이 기관들 매수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21만 1,000원에 현재 출발이 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0.6% 하락하면서 39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상과 부합하면서 40만 원 선 깨졌습니다. 포스코 오늘 0.5%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1%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SK텔레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7만 3,000원에 현재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흘러갑니다. 코스피 0.21% 하락하면서 217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 하락하면서 71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CJ ENM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특히나 최근 강세 보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들 계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1%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합니다. 7만 2천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신라제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CJ ENM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3% 상승하면서 21만 5,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어제 이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2%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6만 원 선 이탈하고 5만 9천 원 선에서 현재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흐름 좋지 않습니다. 메디톡스 1% 넘게 하락하면서 51만 6,8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HLB 어제 이 상승폭은 조금씩 반납하면서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펄어비스 오늘 1%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19만 6,100원에 흘러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코오롱 티슈진 모두 0.5%대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창환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SG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남북경협주에 속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남북경협주로 좀 속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작년 4월에서 5월 달쯤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그 차트 흐름을 딱 보시면 아, 이거 남북경협주였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SG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과 남한의 이제 도로 인프라 건설을 할 때 이제 아스콘이라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관련된 생산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되게 여러 가지 지역들 부분에서 이런 아스콘을 관련돼서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기술력 자체도 굉장히 좀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업에서 이제 좀 인정이 되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다른 종목들 좀 설명드릴 때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의 흐름들은 하나의 테마가 상승을 하게 됐을 때 후발주자들이 선발주자보다 좀 늦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으면서 같이 연계가 되고 있으면 이제 후발주자들로 다시 매수세가 좀 몰리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유신이라는 종목이 철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실질적인 가시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연달아 상한가를 계속적으로 좀 기록이 나면서 단기간에 200~300%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인 것처럼 SG 역시 이런 도로 인프라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강하게 많이 받았었고요.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SG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경협이 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느냐, 수소차와 더불어서 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양대 산맥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수혜까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충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초반에 좀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좀 약보합권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가는 이제 12,200원, 12,000원부터 12,500원 라인에서 이제 편안하게 좀 매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000원 라인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제시를 드릴 거고 손절 라인은 11,35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좀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어제장에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최근에 이런 LNG선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해양설비 부분에서 좀 부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부터는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 좋았던 부분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조선주들 내부에서도 뭐 매출액이나 수주액은 올라가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가장 독보적으로 보인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실적의 상승에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제 카타르 이제 만남이 있었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수주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전을 예를 들었을 때도 약 45선에 대한 이런 수주를 우리나라가 좀 싹쓸이하는 그런 기염을 토한 바가 있고요. 이번에 에너지 장관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약 60척 이상의 추가적인 수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수주 물량과 어떻게 보면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파일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수주 물량이 약 우리나라가 92% 정도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카타르 부분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54척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전 세계적인 이런 수주 물량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약 70척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안정적으로 이런 실적에 대한 연이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클락슨, 영국에서 대표적으로 좀 조선업을 조사하는 그 관련된 이제 업체가 있는데 2027년까지는 적어도 60척 이상의 수주 물량들이 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흐름들이 적어도 2027년까지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조선업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2020년에 이제 좀 강한 또 환경 규제가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LNG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나타나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LNG선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탱크선, 그리고 LNG 연료로 움직이는 그런 선박들, 그리고 이런 연료를 옮기는 그런 선들도 굉장히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LNG선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뭐 탱크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집중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협약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좀 큰 수혜가 나타나 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탱크선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은 너무나도 좀 좋은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과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수주 물량을 1위를 좀 차지하는 그런 기염도 토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선업에 대한 그런 흐름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또 주가의 흐름들 자체가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좀 주가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조선업이 힘들었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러한 흐름들로 봤을 때는 뭐 저점 부근이다,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시아 종묘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11%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5%에서 6%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비랑 경농이라는 종목들이 농업 관련주들 중에서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남북경협주에 좀 속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북한에 이제 채소 관련된 그런 종자들을 많이 제공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또 남북경협주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아시아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순환매 흐름 내에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비와 경농이 먼저 선 급등을 한 이후에 그 이제 고점에서
투자할 곳을 조금 잃은 그런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아시아 종목 쪽으로 좀 넘어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런 이제 종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비료 관련된 업체들은 3월 달이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인 또 성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북 경협을 제외한 이슈로도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의 흐름들로 봤을 때는 뭐 철도 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개성공단 관련주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매력적인 섹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등락폭이 가장 큰 종목군들이 농업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수혜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2월 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신년사 얘기를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 얘기를 할 때 남북경협에 관련된 그런 흐름들이 한 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미 2월 말까지 이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재도 굉장히 완화가 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주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트위터나 이런 이제 고위급 회담 같은 부분도 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종목은 이제 크리스탈 타입의 또 비록 솔루가를 최신에 조금 이제 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물량이 굉장히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장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지금 물량의 소화가 나타나주고는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봉 체크해 주시고요. 틱봉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2,000원 라인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장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제 스윙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가격대 상승할 수 있으니 일단 목표가 달성하게 되시면은 단기적으로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반절은 좀 흐름 따라가 주시는 그런 모습들로 접근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5%대 부분에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현재 부근에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잡았던 원래 매수가는 훨씬 더 낮지만 일단 오늘장 지금 말씀드릴 때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3%대 이탈이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하셨다가 밑에 부분에서 다시 잡아 나가시면서 물량과 이제 가격 단가를 조정해 주시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을 짚어주시기 전에 좀 시장 분위기를 알려주셨는데요. 테마주가 움직일 때 첫 주자가 움직여준 이후에 테마주가 다시 부각되면은 이 첫 번째 주자가 다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후발 주자가 움직여주는 이런 시장 분위기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SG가 이 도로건설에서 남북경협 수혜주다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만나본 종목은 이 조선주의 대표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소개를 해주셨고 이어서 아시아 종묘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안혜민 연구원의 종목들 함께 만나보게 될 텐데요. 오늘 첫 출연이십니다. 이전에 테마주 중심으로 집중해보면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신다 이렇게 매매 전략 알려주셨는데 어떤 종목들 소개해 주실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안내드릴 종목은 KM제약입니다. KM제약 같은 경우 구강위생용품 그리고 화장품 생활용품, 사업품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이제 유아용, 성인용, 치약 칫솔 제품, 샴푸와 바디워시 제품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종합 생활용품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사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우리가 이제 홍역 관련주로서 기대감과 중국 진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사는 작년 1분 풍진 이슈가 생겼을 때 이제 상한가 기록과 최근 이제 홍역주로도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홍역 같은 경우에는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침이나 콧물, 공기 등을 통해 전염하며 열기침, 결막염 등의 증상과 발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번 홍역은 이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주로 동남아에서 이제 유행 중인 이제 바이러스 유전 형질이면서 해외 여행객이 많은 설 연휴 기간에 좀 각별히 이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작년 중국 상해에서 열린 상해 자체 상표 박람회에 참석하는 등 이제 중국 판로에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동사는 애니메이션 기획 전문 업체인 아이코닉스와 캐릭터 사용권 계약 체결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캐릭터를 스티커 형태가 아니라 피규어 형태로 특히
우리 최근 이제 마트나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시면 이 KM 제약의 칫솔대가 보일 것입니다. 특히 이 인형을 부착한 제품은 시장에서 보기 힘든 제품으로 영유아 구강 제품 시장에서 꾸준히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해외 매출이 성장한다는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5개월여 이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홍역 이슈를 맞아 이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점에서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500원 부근 이탈치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안내드릴 종목은 누리플랜입니다. 누리플랜을 왜 이 종목을 추천해드렸을까라는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는 경관 조명 사업, 또 경관 시설 사업 등의 디자인 설계, 또 제조 설치를 이제 주 사업으로 하는 이제 도시 경관 전문 회사입니다. 동사는 크게 이제 경관 조명 사업과 또 경관 시설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제 특히 최근에 다수 회사들이 시장으로 참여하여 이 경쟁이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동종업계에서 유일하게 설계, 디자인, 시공, AS 등을 이제 일원하는 원스톱 서비스에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키워나오고 있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누리플랜의 이제 핵심 투자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서울시장에 관련주에 속해서 기대감이 있고, 또 최근 우리나라 강타 미세먼지 관련주로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 대선 전초전으로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 이 전당대회에서 2월 27일 날 열리게 됩니다. 현재까지 한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이 전 서울시장의 구도가 전개되어 있고, 물론 여러 이제 이 대선 주자들이 있겠지만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두 사람의 전당대회 출마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유권 예상을 내리면서 두 후보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장이 당시 이제 추진한 디자인 그리고 서울 정책 관련 도시경관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오세훈 전 시장이 부각될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누리플랜이 이제 많은 이제 경쟁사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고 했는데, 배경 제거 장치 사업도 이제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영향으로 미세먼지 관련주로도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이 동사는 겨울철 난방 배관의 손상 사공, 이제 보수 공사 및 이제 도로 굴착 공사, 제철소 내부 등에 발생되는 배견을 짧은 시간에 제거하였고, 17년 이동식 배견 제거 장치는 이 국무총리상을 받은 만큼 영업 활동이 이어진다며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수급 쪽으로는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를 이제 꾸준히 들어온 모습들과 또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이루면서 상승하려고 있는 모습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상승 모멘텀만 더해진다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7,500원에서 8,000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6,000원 부근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이제 N게임입니다. 이 N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많은 게임 회사 중에서도 한 게임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체로 카드 보드 게임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혈 강호 시리즈, 또 영웅 기온, 그리고 풍림 하산 등의 온라인 게임 등을 서비스하고 제공하고 모바일 게임까지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신규 판호 발급에 따른 이제 한국 게임의 발급 기대감과, 그리고 동사의 이제 온라인 게임 나이트 온라인의 이제 대만, 홍콩, 마카오 현지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산 게임은 17년 상반기 한한령으로 중국 진출이 차단된 이후 판호 발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중국 내 신규 게임 판호 발급 역시 지난해 3월 판호 규제를 강화하며 발급을 전면 중단한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약 9개월 만에 중국 국가 이제 신문 강전 이제 총국이 지난해 12월 말에 자국 내 일부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승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게임 업체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텐센트나 네디즈 등을 포함하면서 국내 게임 업계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N게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온라인 게임 중에 열혈 강호, 지적 재산권 IP를 활용한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으로 이게 MMORPG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진열혈 강호를 중화권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혜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다중접속 역할 수행 기업의 나이트 온라인이 이제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이제 현지 서비스의 무사 정기로 이번 달 17일 출시와 동시에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트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식 서비스의 돌입과 플레이 경험이 있는 이용자가 전체 65%에 달하고 대만 유명한 이제 게임 포털 사이트인 이제 온라인 게임 인기 순위에 15위까지 올라온 이제 바가 있습니다. PC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의 그래픽과 또 게임 업그레이드를 통한 옮긴 기대작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러한 게임 사업이 기대감 지속되는 만큼 또 앞으로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이 게임 업계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12월 중순 상한가 이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 이평선들이 밀접하고 있고 추가 모멘텀이 이제 반영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4,0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800원 부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KM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홍역 관련 종목입니다. 현재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만나본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관련주로 현재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미세먼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큰 상승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만나본 이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이 이 판호 발급을 다시 허용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도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M게임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온라인을 중화권에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제일바이오입니다. 어제 우리에게 구제역 확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제일바이오 오늘 강세에 뛰고 있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경기도 안성시 쪽에서 이제 젖소농장에서 관련돼서 첫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런 이제 구제역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제가 아까 순환매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도 지금 이 테마도 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구제역 관련주라고 했을 때 뭐 제일바이오, 이글벳 그리고 뭐 대성미생물, 뭐 여러 가지 중앙백신 등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아마 머릿속에서 그려지실 거예요. 매년 거의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일단 옥석가리기를 먼저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제일바이오인데 지금 24%, 25%대에서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라도 이제 상한가로 잠기게 됐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 흐름들이 좀 나타나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중앙백신이나 다른 종목군들은 조금씩 지금 윗꼬리가 많이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변수들이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구제역 같은 경우는 또 단기적으로 또 마감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종목군들 좀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먼저 급등하고 그 다음에 좀 아직 움직이지 않는 그런 관련주들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는 관련돼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손절 라인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 2, 3% 정도로 잡고 진입을 하실 거라면 지금 상황에서 진입을 해주셔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지점에서 들어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빨리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 만약 오늘 상한가로 진입이 됐을 때는 내일 장 초반에 좀 정리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접근해주시는 그런 단기적인 투자 전략으로만 접근 대응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견조한 흐름은 일단은 24%대에서 좀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의 흐름들은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는 분봉이나 반드시 스틱을 좀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접근을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현재 LNG 운반선 발주 계획 공식화와 함께 오늘도 추가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안혜미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카타르 정부가 한 카타르 정상회담에서 에카 천연가스 LNG 운반 발주 계획 공식함에 따라 국내 대형 조선들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보였다가 살짝 빠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지만 조정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LNG 운반선 60척을 발주할 계획이 예정이 있다며 최근 유조선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LNG선 도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내 조선 빅 3사들이 카타르 측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의 LNG 증산 계획에 따라 운반선 발주와 관련해 방문한 바 있고, 최근 카타르 쪽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조선사를 방문해 LNG선 공급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타르 증산이 아직 계획 단계로 발주할 LNG선이 규모나 촉수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이나 대형 LNG선 건조 기술을 국내 조선 3사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10년 전 카타르 가스 프로젝트 때처럼 국내 3사가 독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LNG 업황 호황으로 당분간 국내 조선 3사들이 실적 기대감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CI입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해 실적이 개선되면서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그런 강한 성장성과 그리고 현금 배당에 대한 부분이 좀 같이 연결이 되면서 갭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8%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8%, 11%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물량 소화가 좀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물량이 소화가 나온 게 지금 한 4거래일 전쯤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빠르게 가격대 돌아오니까 좀 물량을 정리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워낙 강하게 나타나줬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물량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총도 굉장히 작은데 어쨌든 배당 금액이 20억 원 규모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배당을 일단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배당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주주 환원 정책의 좀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수익이 잘 나고 단기 순이익들이 많이 유보가 되지 않으면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단기적으로 좀 물량이 소화가 나타나줄 수밖에 없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 8, 9월 달에 11,500원 라인까지 상승을 했다가 11월 달쯤에 들어서 반토막 정도 났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의 소화는 조금 더 나타나줄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만약에 진입을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120선까지 좀 가격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우상향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노리고 접근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안혜민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노바렉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연구 개발, OEM, ODM 생산, 3배 전문 기업입니다. 콜마 BMH나 성, 코스맥스 바이오, 셀바이오텍 등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생산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사는 국내 최다 35건 개별 인정 원료 등록과 연평균 350여 개 정도의 제품 생산과 업계 최다 200여 개 곡의 레퍼런스는 건기식 ODM, OEM 분야에서 국내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특히 건기식 시장에서 강력한 파급 효과를 받는 개별 인정 원료는 또 성장성과 수익성을 가늠하는 주요한 경쟁력인데, 동사는 업계 최다 개별 인정 원료 인증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2022년까지 총 한 25건 정도의 개별 인정 원료 개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모가 대비 마이너스 한 25% 정도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공모가를 감안하면 신규 상장 후에 단기적인 주가 하락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기능식품 OEM, ODM의 특화된 제조, 생산 기술 능력 기반 경쟁 성장과 함께 이제 주가를 이제 제자리로 찾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업체의 핵심 역량은 이제 고객의 니즈 파악과 시장의 트렌드에 적합한 제품 출시입니다. 자체 연구개발센터와 자회사를 통해 22년까지 총 23건의 신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연내 생산 캐파가 이제 연간 1,500억 정도 수준으로 모든 형태의 체형이나 포장이 가능합니다. 20년만 오송 공장에 이제 좀 증설이 완료가 된다면 이제 기존 대비 2배 규모로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향후 개별 인정 원료의 등록 확대와 연평균 350개의 제품 포트폴리오로 점진적인 고객사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의 생산 경쟁력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뭐 정제 캡슐, 연질 캡슐 및 스틱 및 고미젤리, 멀티팩 등 이제 고객사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제형을 이제 공급하면 물론 오송 신공장 건축 이제 생산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자동화율이 현재 이제 38%에서 80% 정도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15년 사실 백소 사건으로 시작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눌림이 점차 좀 해소되는 구간이라고 이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현재 가격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17,800원, 목표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49% 하락하면서 2166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75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현재 저점 찍고 있습니다. 65선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도폭이 큽니다. 오늘 금투 쪽에서 좀 37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연기금도 현재 16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현재 2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이 개인도 현재 매수폭 큽니다. 520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대차가 현재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12만 8,5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여전히 5위권 지켜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44,550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네이버가 다시 10위권으로 올라왔고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 넘게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지만요. 7위권에서 다시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40만 원 선 이탈하고 39만 7,5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다시 7위권까지 내려왔는데요. 0.7% 하락하면서 흘러갑니다. 포스코도 오늘 1% 넘게 빠집니다. 다만 네이버가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4천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 하락세 나오면서요. 이제 710선 턱걸이 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13선까지 올랐다고 현재 1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가 저점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들의 매도폭이 큽니다. 금투에서 100억 원 넘게 팔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오늘 76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흘러갑니다. 다만 개인이 3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시장 받쳐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바이오 매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상승세 나왔는데 오늘 그대로 모두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71,7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CJ E&M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세 띄었지만 모두 반납하고 이제 1% 가까운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21만 2,6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58,900원에 흘러갑니다. 6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하락세로 흘러갑니다. 순위는 변동 없습니다. 여전히 펄어비스 현재 7위권 지켜내고 있고요. 1.31% 하락하면서 19만 5,600원에 흘러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하락폭 점점 더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8만 8,7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세 나왔던 HLB 오늘은 하락세 이어갑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7만 3,4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도 조금씩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코롱티슈진도 오늘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39,3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환율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32% 하락하면서 1,117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 종목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소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남북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연초에 시장을 지속적으로 좀 이끌어 왔었고, 대형주 쪽에서는 뭐 IT 중심의 종목들이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은 섹터가 제약바이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가 일부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가장 문제였었던 네이처셀이랑 그다음에 여러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서 분위기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한 종목 골라봤는데요. 제넥신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 한독과 함께 미국 바이오텍 기업인 이제 레졸루트를 이제 50대 50으로 공동 투자를 해서 지분을 좀 확보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제넥신이 이제 레졸루트사의 바이오 신약 개발 경험이랑 그다음에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좀 마련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이제 제넥신의 지속형 성장 호르몬 미국 임상 3상 진행과 미국 시장 진출에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독이랑 같이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속형 성장 호르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조금씩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을 이제 완료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임상 3상 실시하기 위해서 이제 IND 제출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 임상 3상을 위해서 이제 IND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가 미 FDA랑 임상 3상 IND 신청을 위한 프리 IND 미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내에 이제 프리 IND 미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점차 관심을 더욱더 좀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뭐 임상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일 텐데,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이제 임상 결과들이 좀 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한 2, 3년간 항상 그 4월이랑 6월 암학회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고령암 환자들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1 비상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실시되는 암학회, 그러니까 4월이랑 6월에 이제 2번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표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작년 3월에 미 FDA 그 IND 승인을 획득한 교모세포종 대상 요 단독 투여 임상 결과도 올해 내 이제 중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랑 그다음에 병용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으로 제넥신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적인 부분들로 보면은 사실 작년 4월에 12만 원대 고점 찍고 지금 7만 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로킨 다양한 임상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는 올해에 제넥신의 주가는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해 볼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 조정이 상당폭 많이 나온 그런 상황에서 지금 6만 원대 아래쪽으로는 크게 하회를 하지 않고 심지어 7만 원 아래쪽으로만 내려가도 어쨌든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작년 4월 달 고점 찍기 전에 시작점이 2월 달
2월 달에 딱 7만 원 찍고 거기서부터 한 12만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쭉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넥신행에서 7만 원대는 상당히 좀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가격이 깨지면은 사실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서서히 매기가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런 구간에서는 크게 7만 원을 하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높긴 하지만 제약바이오 쪽이 뭐 임상 결과나 아니면 탄력을 좀 받으면 상당히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앞전에 작년 8월 달에 제약바이오 랠리 했을 때도 일시적으로 뭐 한 달 반, 보름 정도 랠리 했을 때도 이 종목이 8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는 다이렉트로 올라간 그런 탄력성을 좀 보여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0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넥신에서 7만 원대는 상당히 좀 중요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깨지면은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6만 5천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넥신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주는 이제 대형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열리는 FOMC가 이제 29일부터 진행되고 이제 끝나는 지점에 이제 미중 고위급 이제 장관급이죠. 유어 이제 부총리랑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간에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작년부터 빠졌던 부분이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빠졌는데 이러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또 이제 1월달 연초 대비해서는 바닥권에서 미국 정시도 올라가고 한국 정시도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올라갔는데 이러한 부분의 어떤 향후 어떤 방향성을 이번 주 이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다시 좀 조정이냐. 그래서 FOMC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제일 좋을 겁니다. 지금 자산 축소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조정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당초 예상되었던 금리 인상 부분에서 좀 유보된 모습을 계속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발표들 이런 부분들 좀 시장은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로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된다면 3월 2일 전에 이제 장관급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상급 회담으로 마무리된다면 주식시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어떤 좋은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것들이 이런 어떤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계감성 매물들이 좀 나오니까 크게 요동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팀쿡의 연초에 이제 애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거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형 IT 애플의 어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전기전자나 빠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 쪽에 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특히나 코스닥의 1등 대장주인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총 1위죠. 이 부분에 관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번 주 이러한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런 어떤 경계성 어떤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전일 이제 발표되었던 구조액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조액 관련주들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급등하면서 최상단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관련되는 화장품주들이 아침에 조금 치고 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죠. 수소차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면서 다른 어떤 순환매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번 주 대형 이벤트의 결과를 보면 그럼 2월달, 3월달, 2월달 설도 있고 3월달 초에 데드라인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인식하면서 계속 어떤 지속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 이런 어떤 속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하면서 우리 또 투자자분들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략 듣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은요, 신라젠입니다. 신라젠인데요. 신라젠 하면 2017년도에 바이오 열풍의 주역이었습니다. 고가가 15만 원대 넘어가면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들이 이제 신라젠이었는데요. 신라젠은 대표적인 이제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팩사백을 연구 개발한 업체인데요. 보통 다른 어떤 항암 이제 치료제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요. 보통 이제 다른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항암 원인이 관련되는 뭐 혈액을 처방한다든지 암세포가 이제 성장하는 부분들을 막아서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기전을 갈구했다면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암의 결과물인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해서 항암 바이러스를 이제 집어넣어서 암세포에 이제 숙주가 들어가서 그 바이러스가 성장하면서 암세포를 박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체까지 이제 만들어내는 굉장히 이제 향후에 글로벌 항암제를 선도할 수 있던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항암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시장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 글로벌 바이오 업체인 그 암젠의 임리직이 이제 최초로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로는 FDA 승인 받으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어떤 항암 바이러스에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용요법들도 면역관문 억제제와 많이 이제 병용 치료 임상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신라젠이 다루고 있는 항암 부분은 이제 간암입니다. 간암은 이제 암 발생 순위도 5위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근데 치료제가 전무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바이엘의 이제 렉사바라고 하는 이제 경구형 이제 암 치료제가 있습니다만 렉사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면적으로 암을 어떤 치료하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말기 암 환자들을 한 3개월 정도 연명할 수 있던 이제 치료 형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 팩사백에 지금 이제 유일하게 항암제로서 글로벌 3상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19년도에는 임상 3상 중에서 이제 무용성 결과 발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상반기에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 무용성 테스트가 하면 무용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상을 계속 진행할까 말까 이 부분에 대한 결과니까요.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인 어떤 코멘트가 나온다면 신라젠의 픽사백의 어떤 신약 가치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은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신라젠이 이제 2017년 고점 대비해서 이제 반토막 이상 내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한 7만 원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가격들의 어떤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어떤 기대감들 반영한다면 이 신라젠의 어떤 투자 모습들이 어떤 해볼 만한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단가로 보면 지금 현재 71,100원인데요. 매수가 제시는 제가 7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로는 한 8만 원 정도고 임상 상상의 진행에 따라서 다시 10만 원의 어떤 고점들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단기로는 한 6만 5천 원. 그래서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미국에서는 FDA를 2013년도에 희귀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이미 이 팩사백에 관해서 유럽의 에마에서는 2009년도에 희귀의약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간암 적응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신장암이나 대장암이나 유방암 쪽으로 확대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라젠의 팩사백의 어떤 가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으셔가지고 신라젠 한번 보시면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